자, 시사건건 두 번째 이야기,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자,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뭐냐? 말만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아니, 내용도 멋있어요. 네. 우주에다가 위성을 쏴서 인터넷이 되게 하겠다. 그렇죠. 전 지구에 무선 인터넷을 네. 공급하겠다는 거죠. 위성으로 와이파이를 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와. 굉장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죠 지금. 네. 우리가 아는 앨런 머스크. 네, 뭐 앨런 머스크인지 일론 머스크인지 하는. 자, 일단은 요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주 기업 스페이스 X의 펠컨 9 로켓이 60대의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했다. 지구 전체를 감싸는 인공위성 12,000대로 지상에 1기가바이트급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23일 첫 발을 냈었다. 이게 뭐 5월 2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대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했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자, 뭐 이러면서 위성을 쫙 펼쳐서 인터넷이 잘 발달하지 않은 곳에도 네. 이제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을, 자, 이런 기술인 것 같은데. 진짜 그 앨런 머스크가 진짜 대단한 게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는 지금 이제 뭐 성공하니 많이의 이제 기로에 서 있지만 이 스페이스X는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뒀거든요. 근데 이 스페이스X의 컨셉이 뭐냐면 원래 우주 개발이라고 하는 게 다 국가 단위 사업의 산물이었어요. 나사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 단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 단위 사업은 해보면 헤쳐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헤쳐먹는 사람이 많아서 나사에 시키면 비용이 엄청 비싸요. 로켓 한 대 쏘는데 조 단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 다 없애버리고 아예 새 로켓 만들고. 그게 과학자나 기술자한테는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우주 개발이 점점 이제 너무 돈 든다,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 개발이, 우리 1960년대에 달에 사람을 보냈는데 그 뒤로는 사람이 거의 60년 70년 동안 못 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사에서 이제 그 하던 것들을 민간 기업으로 줘서 값싸고 효율적으로 우주로 나가보자 라는 컨셉으로 만든 기업이 스페이스X고, 이 스페이스X에서 펠컨이라는 로켓을 만들어요. 펠컨이라는 로켓을 만드는데 그 펠컨이라는 로켓의 특징이 뭐냐면 재활용이 됩니다. 네. 로켓인데 슝 올라갔다가 부스터 분리가 되고 나면 부스터가 다시 내려와서 슝 다리 펴고 앉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쓰면 돼요. 와, 획기적인. 예, 예전에는 그 로켓을 다 갖다 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바다에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원가 절감을 만들어낸 거죠. 보통 우리가 뭐 하면은 추진체 버리고 그렇죠. 해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다 떨어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어떻게 바다로 떨어뜨리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유튜브에 보면은 이 유튜브에 이 스페이스X 동영상들이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보면 지금은 이제 슝 올라갔다가 그냥 예쁘게 슝 와서 딱 앉는데 여기 착지하는 그 해상 기지 이름도 되게 시적이고 예뻐요. Of course I love you.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우주덕 하는 사람들한테 이 스페이스X라는 게 원래는 제가 예전부터 우주를 너무 좋아해서 나 살아있을 때 화성을 한번 가는 일이 생길까? 하고 되게 의심스러웠는데 이 스페이스X를 보면서 화성 갈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희망이 생긴 거죠. 예. 그런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만약에 여기서는 그 원가 절감, 그런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위성을 정말 많이 쏴가지고 내가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버리겠다. 전 지구를 상대로 SK텔레콤이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이게 가능해진다면 뭔 기지국 같은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주에서 그냥 쏴버리면 되는데. 뭐 그런 거 땅에다 뭐하러 귀찮게 그런 걸 다 만들어버려요. 다 이미 원가도 해버렸는데. 엄청 절감될 수 있겠네요. 잘하면. 그렇죠. 일단 하나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물론 뭐 12,000대 그 인공위성은 공짜로 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비용도 많이 들긴 하겠지만 일단 그 뭐든지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 원가 절감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미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잖아요. 우주에 이 가격으로 우주에 이렇게 인공위성을 쏴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나서 가지고 인공위성 만드는 거 정도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말 독점적으로 전 세계의 그런 통신망 그거를 공급을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기업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화웨이는 뭐 5G 한다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기가급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거기 뭐 안 되는 네. 그런 지역 없이 그냥 남극을 가든 어딜 가든 그냥 다 되는 뭐 똑같은 통신망 하나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저는 이게 일론 머스크 계획이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데 저는 몇 가지 허점이 보입니다. 저는 전문 공돌이는 아니지만 네. 공돌이를 항상 동경으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10,000개짜리를 1GB를 올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북극에서 보고 싶어. 네. 그러면 다시 거기 새 6G 위성을 쏘아 올릴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올리면 그 속도가 고정돼 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 아예 망을 바꿀 때는 돈을 더 드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정지 위성 아시죠? 정지 위성은 36,000km의 고도에 쏘아버리면 항상 지구 자전 속도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에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위치에 이 12,000개를 다 올릴 거냐? 다 올리면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정지위성 궤도가 포화됐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럼 이 12,000개는 정지 궤도에 못 올릴 거예요. 못 올릴 거고, 그러면 일단 그냥 정지 궤도가 아니더라도 도는 대로 12,000개를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우리 우주 진출을 막을 수가 있어요. 나중 되면 이거 다 우주 쓰레기거든요. 아 우주 쓰레기인데 그 산드라 블록 나온 영화 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같은 사태가 생길 수도 있고. 우주 쓰레기와 이제 충돌해서 예전에 무슨 애니메이션 보면 플라네테스라고 우주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의 SF 만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오히려 그 인류의 우주 진출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은 좀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뭐냐면 천문학자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너무 밝다. 일단은 가까우니까 실제로 지금도 하늘에서 반짝이는 게 별이 아니라 인공위성들이 더 많다. 뭐 이런, 특히나 이제 대도시 서울 같은 데서는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밝은 그런 그 위성들이 많아지면 정말 그 저 먼 곳에 있는 희미한 그 빛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천문학자들 입장에서는 연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저 멀리 있는 그 별이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그 띠를 둘러가지고 지구에 띠 하나 만드는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우주에 갈 생각이 없고 지구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 우주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쓰레기장 만들면 나중에 궤도 엘리베이터 누가 만들고 이노베이터는 누가 될 겁니까? 그때 되면 이렇게 다 싹 쓸어 모은 그런 우주선 보내가지고 쓸어 모아야죠. 아무튼 뭐 대단한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의 좀 허황된 꿈이 네.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LA였나요? 미국에서 그 지하 타서 튜브로 가는 거. 예, 네. 그게 뭐 말로는 굉장히 빠르고 막 그것만큼은 안 나죠. 어쨌든 뚫어서 완공이 됐잖아요. 생각보다는 별로다라는 평이지만 또 뭐 어떻게 개선을 해보겠죠. 어쨌든 완공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 천상 공돌이라서 네. 이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튜브가 뚫린들 튜브 타는데 놀이기구 줄처럼 3시간 기다려야 되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한 걸음을 나가잖아요, 이 사람. 아 그렇죠. 그건 되게 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예,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그래서 예. 저는 잡스가 정말 전 세계의 생활을 바꿨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그 하나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옴니아를 보면서 절대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왜 옴니아를 봤어요? 근데 옴니아가 아이폰 전에 나왔잖아요. 저는 심지어 옴니아를 샀어요. 그럼 멜론 무료요. 그건 옴니아 2, 전 옴니아 1이라서. 그래서 스마트폰이라 이거는 진짜 그냥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폰이 하나 똥 나오면서 진짜 많은 걸 바꿨죠. 지금도 네.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언론이 바뀌고 있고,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고, 맞아요. 유튜브에 네.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노인들이 이 인터넷 여론을 이렇게 조성하고 만들고 있고,
사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에서 되게 소외돼서 종이 신문이나 TV 뉴스에 굉장히 종속돼 있었는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자신들의 생각을 여론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예, 60대 이상들, 50대, 60대, 뭐 60대 이상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스티브 잡스 덕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인류의 어떤 삶을 굉장히 크게 한번 뒤흔들었다면 일론 머스크도 한 번은 뭔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방구는 계속 끼고 있는데 예. 똥이 안 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최악의 경우가 되면 나중에 이리듐불 납니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리듐. 저희 이게 이리듐 때문에 신세 망가진 분 꽤 있거든요. 이게 이리듐 주식 샀다가 망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이리듐이라고 옛날에 그 모토로라였죠. 네. 모토로라에서 전 세계 어디든 통화가 가능하게 만들겠다. 똑같아요. 위성을 띄워가지고 네. 위성으로 어디든 통화가 가능한 뭐 로밍 필요 없이 그냥 네. 가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 수익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실패를 한 그렇죠. 거죠. 근데 어쩌면 이것도 전 세계를 인터넷으로 하나로 묶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이리듐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 사하라 사막에서 왜 동영상을 봐요? 그냥 동영상 볼 거면 집에서 편하게 보지. 아니 뭐 그러면 그거는 4K 되는데 이거 4K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하라 사막에서 구글 맵 켜가지고 길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오아시스라도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GPS는 그냥 되는데 GPS는 켜면 되는데. 아 그래서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되게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되게 우리의 남자의 로망, 공돌이의 로망을 자극한 면이 있는데 이게 실현 단계에 가서는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예,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방구는 끼고 있다 계속. 예, 안 나온다. 예, 확실한 뭔가 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지면 세상이 또 확 그렇죠. 바뀔 수도 있다. 냄새가 겁나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뭐 그 방구 냄새만 맡고도 주가는 엄청 오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자, 스타링크 프로젝트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